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디지털 디톡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한 뉴스 소비자이긴 하거든요. 사회 뉴스, 국제 뉴스, 정치 뉴스, 생활 뉴스 이런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이제 소비를 하는 편이에요. 보통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본으로 보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붙들 때도 있습니다. 그처럼 뉴스 소비가 많은데요. 이 뉴스 소비가 이제 많게 된 이유는 이제 국제 정세가 이제 여러 요동하고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정치적인 큰 이슈들을 이렇게 맞으면서 제 안에 이제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국제 정세도 보고 또 국내 상황도 보고 정치들의 이제 흐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어디 어디 당, 어디 지지자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뉴스를 많이 소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을 보고 이렇게요. 얼마나 뉴스를 많이 소비했는지 이제 누가 저에게 근현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해서 따로 책을 가지고 공부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줄줄 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뉴스를 이제 많이 소비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뉴스가 제 삶에 문제가 된다는 걸 이제 어느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제 어떻게 깨달았냐면 보통 한 세네 달, 길게는 한 6개월, 거의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소비를 해요. 근데 문제는 하루에 1시간만 하고 딱 멈추는 경우가 없어요. 1시간 하면 1시간 10분, 1시간 10분도 없어요. 그냥 1시간 하겠다고 하면 2시간, 2시간 하겠다고 하면 3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절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서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점점 번져가더라고요. 처음엔 뉴스의 시간이 이제 늘어나는 거로 좀 번지다가 그 다음에는 뉴스 이렇게 옆에 있는 다른 기사들 이런 것도 보기도 하고 또는 다른 이렇게 동영상 채널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첫 잔으로 뽑았던 게 포르노 자유행위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건전한 여행 유튜버 또는 IT 정보 또는 감동적인 이야기 자기 개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2차로 좀 번져서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시간이 훌쩍 가 있고 근데 그게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막 흘러가요. 그렇게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릿속에 어떤 착각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걸 잘 조절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조절하고 있다. 왜냐? 이제 크게 삶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해야 될 것들은 급하게 처리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처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1시간 하겠다고 했는데 2시간 하긴 하지만 남들도 다 이런 거 아닌가 하면서 내가 이걸 조절하고 있다라는 좀 착각에 빠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내가 1시간 하겠다고 했는데 2시간 하고 또 뉴스만 보겠다고 했는데 엔터테인먼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조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소주를 1잔 마셔야겠다 그러는데 2잔 마시고 2잔 마셔야겠다고 하는데 3잔 마시고 또 소주만 마셔야겠다고 생각하는데 막걸리, 와인 막 갖다 마시고 이러면 그게 사실 조절할 수 있다라고 엄밀히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짜잘하게 번져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조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저는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 이게 포르노를 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볼까? 보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첫 잔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브레이크를 걸거든요. 근데 이제 브레이크를 걸 때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깨달은 거는 이 3개월에서 6개월의 시간 동안의 기간이
어떻게 보면 첫 잔을 이미 마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계속해서 끌고 오다가 이미 포르노를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이미 진탕 취한 상태에서 이제 다음 잔을 마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프로그램도 배우고 모임도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걸긴 하지만 그렇게 브레이크를 거는 데 있어서 굉장한 그 에너지와 또 감정적 소모와 또 도구들을 또 갖다가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에 놓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순간에 뉴스도 나의 첫 잔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한 1년인가를 안 봤어요. 그런데 다시 보니까 마치 이제 빅북에 20 몇 년 동안 이제 보지 않았다가 마시지 않았다가 다시 마셨더니 이제 얼마 안 돼서 정신병원에 가서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사람처럼 저 역시 1년 만에 다시 또 미디어를 취하니까 그 화학적 반응이 막 일어나서 멈추질 못하고 다시 양이 늘어나게 되더라고요. 이제 중독은 또 이런 미디어에 대해 꽂히는 거는 이제 진행성 질병이라고 이야기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시작하면 멈추질 못하고 그리고 이제 점점 단계가 안 좋아지는 거죠. 처음에는 뭐 뉴스만 보다가 그 다음에 뉴스에 시간이 늘다가 또 이것저것 보다가 또 이제 하여튼 이런 식으로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위기감을 느끼고 겸손하게 이제 시작을 해야겠다 생각을 들었어요. 이제 제가 좀 결단을 하게 된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저한테 이제 바라다 달라, 그러니까 데리러 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뻥을 쳤어요. 그러니까 한창 인터넷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 바쁘다 이렇게. 근데 사실 바쁘지 않았거든요. 그냥 뉴스 보고 있었던 거거든요.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뻥을 치는 자신을 보면서 진짜 내가 진행이 되고 있구나. 또 아내와의 약속도 이제 제가 펑크 내고 이렇게 하면서 좀 내가 지향하는 가치를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라는 절박한 마음이 이상하게 들어서 제가 겸손하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계엄령 사태가 터졌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계엄령이 터졌던 밤에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톡으로 누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다. 그래서 뭔가 했더니 뭐 계엄령이 터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 순간에는 사실 뉴스를 그렇게 보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기도 했고 이제 첫 잔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됐어요. 근데 계엄령은 전 해제될지는 알았거든요. 이제 야당이 뭐 과반수 이상이니까 당연히 해제될 건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 얘기를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뭐 당시의 상황이 어땠다, 뭐 대통령이 어떻다, 뭐 계엄이 됐으면 어쩔 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뉴스는 안 봐야 되니까 제가 미디어를 취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맡겼죠. 맡기고 이제 지내는데 이제 제가 뉴스는 보지 않지만 이제 사람들이랑 정치 얘기는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서 또 이제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 절차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 제가 의도적으로 보진 않지만 이제 뭐 일 때문에 어디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자연스럽게 잠깐 스쳐서 뉴스 같은 것들이 지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클립을 이렇게 잠깐 보면서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홀짝홀짝 마시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텀 라인, 미드 라인, 또 탑 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텀 라인은 밑바닥인데 뭐 예를 들어 진짜 뉴스를 엄청 장치로 보는 거, 또 미디어를 엄청 취하는 거, 목적 없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라면 이제 미들 라인은 그거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중간 단계 정도 되는 게 미들 라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참 똑똑한 아이디어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이 정치에 대해서 막 엄청 오랫동안 얘기하고 아니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또 미들 라인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진짜 인터넷을 보고 또 뉴스를 소비하게 만드는 쪽으로 넘어가게 하는 미들라인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근에 이제 빅북이라는 책을 다시 좀 보고 있는데 정말 그 구구절절 제 이야기고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지방에 그 소망교도소라는 곳에 강의를 왔는데요. 이제 중독 강의를 하러 왔죠. 이제 IT 중독에서 회복되기도 하고, 뭐 저는 성중독, 또 분노, 뭐 이런 중독도 있기 때문에 중독에 대한 강의를 한 12주 정도 하는데, 이거를 이제 일반적인 인간론을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하고, 사람들이 이제 중독에 대해 강의하는 줄 모르는구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아주 쉬운 용어들로 좀 바꿔서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중독의 성향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귀납적으로 이제 설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서히 젖어드는 감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강의를 하러 이제 내려오는 길에 이제 전화기를 켜놓고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미국 이제 익명의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킹은 아주 조금 뭐 유치원생 정도 하고요. 그런데 리스닝은 진짜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진짜 뭐 동남아권의 사람들이 서로 이제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을 천천히 하거나 아니면 뭐 미국 사람들이 이제 동양권의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맞춰주는 그런 배려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나 조금 이제 이해를 하지, 이제 막 나눔식으로 하는 그런 익명의 모임에서 리스닝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는데 막 진짜 이런 거밖에 안 들려요. 뭐 여기 모임에 참여해서 기쁩니다.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절제한 지 며칠 됐습니다. 나는 어디 동네에 삽니다. 뭐 이런 거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임에 한 25명 정도 이렇게 참석해서 이제 함께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되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좀 훗날 저희가 IT에 대해서 그런 익명의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어노니머스 미팅으로 해서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익명의 도박 중독자 모임처럼 제가 만들고 헌신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희 뭐 바르실레 회복 학교 안에서나 아니면은 조금 넓은 그룹으로 뭐 이렇게 카카오톡 그런 방에서, 오픈 채팅방에서 이제 공개 모임으로 이렇게 참여해도 괜찮겠다, 만들어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또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에 행복에 깃들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